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행 가기인데요. 이왕이면 멀리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행기를 타는 일인데요. 오늘은 비행기를 고쳐주시고 비행기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항공기 정비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세상에 함께 빠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항공 정비를 하고 있는 고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비행기를 점검하면서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부 그리고 외부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내부랑 외부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정확히 있을까요? 항공기 내부는 이제 승객들이 탑승하는 그 내부 쪽을 뜻하고요. 외부는 말 그대로 동체, 그 외관 쪽을 뜻하고, 시스템들은 보통 그 항공기가 컴퓨터 부품들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객들이 탑승하는 부분이 이제 캐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도 그 센서들이 많아요. 뭐 온도 센서라든지 뭐 이런 센서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체는 그 외관 전부를 말하는데요. 뭐 날개 그리고 동체 그리고 랜딩 기어라는 그 바퀴 부분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동체라는 게 이렇게 길다란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체는 길다란 몸 그리고 날개는 날개. 이제 날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랩이라고 있어요. 날개가 양력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날개 면적을 좀 더 늘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슉 올라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고요. 이제 플랩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그 양력을 좀 더 받아야 할 때 이 날개 면적을 늘려줄 때 그때 이제 작동되는 그 플라이트 컨트롤 계통인데요. 바람이 엄청 그 세게 받을 때 움직이다 보니까 결함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럼 항공기의 시스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항공 정비사분들은 컴퓨터 막 코딩 이런 것도 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걸까요? 그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뭐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부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기계라고 하면 이제 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종류만 한 수천 가지는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볼트나 이제 너트를 조이는 간단한 작업에도 이 제작사 매뉴얼을 참조하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사 매뉴얼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 볼트와 너트를 조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토큐렌치라는 툴이 필요하고요. 또 비행기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이럴 때도 툴이 필요하고, 네, 모든 정비 작업을 할 때 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구들은 어디서 보관을 하나요? 공구실이라고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보관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공구실에서 물건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팀이 또 따로 있고 가져가 네, 고치는 팀이 또 따로 있는 거네요? 네네. 오, 신기하다. 비행기는 비행 스케줄이 없을 때 비행기가 쉬고 있을 때 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비한 비행기는 손님들이 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행 후에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타기 전에 한 번, 갔다 와서 한 번, 그리고 쉴 때 또 한 번. 네, 그렇죠. 비행 전에는 그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쉴 때는 이 비행기가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항목들이 그 날짜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을 해주면서 결함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기름은 그 항공기 날개 밑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목적지 거리에 따라서 연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료량을 맞춰서 연료 보급 차량이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긴 주유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름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나니까. 네, 그러면 차가 한 몇 톤 막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제 그 연료가 많이 싫다 보니까 차량에 있는 연료로 넣으면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에 그 연료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 보급 차량이 그 땅에 있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또 그거를 항공기 날개 밑에 연결을 해줘서 연료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자기 항공사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시거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시겠네요. 네, 사무실이 다 따로 있어요. 공항 터미널을 보면은 각 항공사마다 사무실이 있고 항공기 정비 경납고가 있거든요. 정비 경납고에 보통 정비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경납고가 있는데요. 보통 큰 작업들은 이 경납고에서 수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납고 안에 있다 보면은 비도 안 맞고 뭐 눈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불기 때문에 안전한 정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큰 작업들은 정비 경납고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항공기가 다 이제 경납고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납고 자리가 없거나 할 때는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뒤에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납고는 파일럿 분들이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정비사분들이 운전하시나요? 직접 운전을 해서 가지는 않고요. 토잉카라고 항공기를 끌 수 있는 큰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사가 조종실에 탑승을 하고 그 토잉카로 견인을 해가는 거죠. 토잉카는 그 토잉카 기사분이 따로 있고요. 정비사는 조종실에 칵핏에 타서 그 안전 조치들을 수행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까지 가야 할 때는 어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보통 그 뒤에 트렁크에는 그 정비 공구들이 실려 있고요. 정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팀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예방 정비팀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팀은 주간이랑 야간을 이제 반복하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고요. 야간은 저녁 8시부터 또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제 평균 출근 일수를 내면 한 15일 정도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간 5번 그리고 야간 5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8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또 저녁 8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저녁 8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팀도 있나요? 중정비 팀이 보통 주간만 근무를 하고요. 엔진반이나 이런 팀들도 주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들을 이제 모아둔 게 C체크라는 이 C체크를 하는 팀이 중정비 팀이고요. 저희는 A체크, 수행 시간이 짧은 점검 항목들을 수행하는 A체크를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있는 팀은 3조 2교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근을 하면 그 전 그룹에서 신송 받을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공구 같은 것들이 잘 있는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 뒤에 그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과 교육이 있고요. 또 이제 배정된 그 섹션별로 배정된 항공기별로 그 작업 브리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업 준비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작업이 끝나면 또 디브리핑과 서류 정리를 한 뒤에 다음 그룹이 출근을 하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근을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가셔서 전 팀이 한 거를 다 설명을 몇 번씩 받고 가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갔다 와서 내가 뭐 했는지 정리를 해서 다음 팀한테 넘겨주는 거네요.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겨줘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 출근 시간에 작업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신송 사항들이 있고요. 보통은 공구 같은 거를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희망 부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희망 부서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TO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식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있어요. 회사 처음 입사하면은 계절별로 정비복을 3벌씩 지급해주고요. 그리고 매년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승 정비라고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서 같이 비행을 갔다 오는 탑승 정비가 있는데 이 탑승 정비를 하게 될 때는 또 추가로 탑승복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탑승복이 뭐예요? 그냥 옷 입고 타는 거 아닌가요? 막 낙하산 같은 거 달려 있어요? 아니요. 정비복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정복 같은 느낌? 그 예를 들면 그 기장님들 옷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옷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그 비행기에 남은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만 내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세금이면 한 10% 이렇게 내시는 건가요? 제일 세금이 비싼 곳이 로마거든요. 그 로마 기준으로 왕복 한 30만 원 정도.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 정년까지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으로도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기도 하고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위험한 작업들이 있을까요? 항공기가 이제 높은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높은 작업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안전 조치를 잘 하지 않거나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람될 때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결함을 발견하거나 이제 중요 결함들을 발견해서 비행기가 훼양할 수도 있던 결함들을 찾아냈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 멋지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탁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날렸지.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었으면 발견할 수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보람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데요. 그런가요? 선생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항공기 시스템이나 항공 지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이 들어옵니다.